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이번 주 마지막 날인 또 금요일이 됐고, 또 금요일 영상 또 올리는 날이 됐습니다. 시간 잘 가죠? 예, 시간 잘 갑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두 종목 추적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전체 차트를 깔아놨는데, 먼저 제가 먼저 댓글 질문하신 분들, 댓글로 이제 질문하신 분들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어놨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그 한 분이 이제 자기 평단이 이제 높으냐 낮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평단이 16,000원대이시더라고요. 16,000원대 같으면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좀 올라서야 된다고 했던 이 선이 13,500원인데 13,500원인데 요 위에 선이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선이 한 뭐 대략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 사이란 얘기겠죠. 평단이 요 사이란 얘기입니다. 뭐 언제부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식 수가 개인 투자 치고는 굉장히 많은 7만 8천 주던데, 이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단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높은 평단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높은 평단은 아닌데, 주식 수가 이제 7만 8천 주 정도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인 투자자가 뭔가 평단을 이제는 조금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7만 8천 주에 16,000원대 평단이면, 그 평단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하려면 최소 뭔가 물타기 할 때 몇천 주에서 만 주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는 해줘야 평단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물량을 좀 많이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주식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평단을 이제 우리가 사실상 통념으로 봤을 때는 좀 평단을 더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또 7만 8천 주라는 주식수만큼 사모을 수 있는 재력이 되신다면은 또 분할 매수할 때도 꽤 많은 돈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뭐 하실 수 있다는 또 그런 게 또 반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어떤 평단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만원 이제 조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평단 작업을 조금 하는 편이 저는 낫지 않나. 예.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말 있죠. 물타기 하다 보니 뭐 대주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좀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뭐 워낙 이제 지금 주식수가 많은 편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주식수에서 지금 뭐 파시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니까, 진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인지, 뭐 언제, 이게 지금 전체 차트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처음 들어왔고, 초기 물량을 얼마나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재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이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 원래 조금 큰 손이신지, 예, 재력이 많으셔 가지고 원래 좀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이 봤을 때 좀 굵직굵직하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단 작업을 조금 하실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요. 평단 자체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지금 주가와는 좀 갭이 좀 있죠. 예,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약 한 40% 정도, 그죠? 한 40%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좀 평단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이왕 뭐 손절하고 나가실 거 아니면, 예, 손절하고 나가실 거 아니면은 평단 작업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 더, 뭐 나중에 탈출하시더라도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의가 있으셨는데, 뭐, 제가 언제부터 투자를 했느냐. 제가 뭐, 물론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오신 또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초기, 상장 때, 이때를 보시면, 이게 급등을 했어요. 하고, 첫날 뭔가 그 급등을 하고, 둘째 날 상한가 치고, 셋째 날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첫날, 이날 들어왔어요. 첫날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들어왔는데, 거의 고점 분위기, 그러니까 고점 근처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첫날 고점 근처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 때리고, 그 다음날, 이 고점, 이 첫째 날, 상장 첫째 날에 사서 둘째 날, 셋째 날 이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날도 약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팔았어요. 이때 팔고, 이제 조정 받겠구나 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를 마음을 먹고 들어왔을 때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지금 보니까 뭐 27,500원인데, 제 기억으로는 28,000원에 제가 첫 매수 물량, 초기 물량을 28,000원에 들어왔어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서 28,000원에 첫 번째 매수를 이때 이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또 그 장기 투자로 하실 분들은 괜찮은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진 것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라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맞았어요. 단기도 아니죠. 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게 이제 상장을 제가 이때 사라고 했는지 이때 사라고 했는지는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때 아니면 이때예요. 지금 잠시 지웠다가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저점이었던 거예요. 28,000원이 이 라인이 이 기간까지는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한 단기 정도 되겠죠. 단기. 예? 단기 혹 중단기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바닥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안 좋은 소식 들리고 뭐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게 됐죠. 이때인지는 본격적인 장기 투자는 이때 아니면 이때 정도의 어떤 28,000원이 초기 매입 물량, 초기 매입 단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분할, 왜냐면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제가 떨어져서 물렸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절하기 힘들어서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걸 각오하고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뭐 초도 물량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를 이제 무슨 뭐 분할매수 포인트가 생길 때마다 계속 평단 작업을 했죠. 평단 작업을 했고, 지금은 저번인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평단이 이제 지금 주가에서는 크게 멀지 않은 그런 평단 위치로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평단 작업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대로 28,000원에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단 작업을 해서, 지금은 주가가 현재 뭐 오늘자로 뭐 1,400원 정도 되는데, 1,400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위치의 정도의 평단이 형성돼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평단을 조금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일단은 뭐 초기에도 약간 IPO 할 때도 조금 이래저래 말은 조금 있긴 있었어요. 뭐 이 어떤 주가가 제대로 된 주가냐, 적정 주가냐 하는 어떤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어떤 주가의 방향을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힘들었고, 그리고 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는 조금 이제 주식 시장이나 왜냐면 여기 살 때만 해도 여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주식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래도 향후 우리가 6개월 뒤, 1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흔히들 약간 폭락이라고 하죠. 그런 예측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제 조금 이제 거시경제 쪽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전체 뭐 비단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에요. 예, 뭐 많이 떨어졌냐 적게 떨어졌냐의 차이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이때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뭐 개념치 않고 어쨌든 조금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이오 종목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자. 예.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평단까지 좀 무난하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구독자분들의 댓글로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드렸는데 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또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서 차트를 조금 확대할게요. 지금 제가 좀 감기가 지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약간 그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부위가 조금 이제 목 감기가 오려고 뭔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어제부터 좀 계속 불편한데 어쨌든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원래도 목소리 안 좋지만 좀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옆에 좀 따뜻한 커피를 두고 마셔가면서 좀 방송을 할 테니까 최대한 제가 편집을 한다고는 하는데 불필요한 잡음이나 조금 불필요한 뭐 그런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라내려고 해요. 하지만 좀 스피드하게 조금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알아서 걸러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어저께 이제 재밌는 솔직히 좀 차트였어.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들은 좀 거래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저께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마감을 했죠. 예. 마감했는데 뭐 막판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마지막 호가 때. 예. 이거 중요하지 않고 예. 마지막 호가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차피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막판에 호가에서 조금 이제 1%인가 한 어떤 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어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렇게 떨어졌다가 10,000원 가까이 떨어졌었죠. 10,000원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주가를 보합 수준까지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 이거 재밌는 거죠. 예. 우리 이게 보통 흔히들 우리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린다 하면은 일명 이제 뭐 개미 털어내기 뭐 물량 이제 물량을 이제 받아내면서 개미들 또 털어내면서 심약 개미들 막 이런 애 털어내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차트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조금 차트다. 예, 그래서 크게 좀 의미 부여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점에서 추세선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추세선이 형성이 되면서 이 추세선 따라 지지를 해주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지지선을 제가 이게 이 선이 좀 굵다 보니까 그으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못 긋겠는데, 어쨌든 여기 추세선을 그으면 여기서 추세선을 이탈하려다가 어저께 살짝 다시 보합으로 뛰어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이제 이 추세선과 여기 매물대 상단 10,000원이죠. 여기가 10,000원이죠. 이 10,000원이랑 이 추세선이 만나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앞으로는 10,000원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10,00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예, 제가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전전전날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1,300원인가 뭐 1,400원인가 하여튼 몇백 원대 제가 재량껏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10,000원 가까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보합으로 이제 어저께 마감은 1,200 얼마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 400원 선인가 그렇게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400원 차이 정도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된 게 여기가 10,000원 가까이 되고 다시 여기 보합권까지 올라온 게 한 1,400원 정도 됩니다. 한 400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조금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추세선과 이 매물 상단선이 만나는 이 지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10,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 추세선을 그대로 살려 나간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로직스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직스도 잠깐 보시면은 로직스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5,000원 선을 얘들이 로직스가 먼저 지금 여기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5,000원 여기서 버텨준다면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조금 후행하듯이 따라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어저께 조금 위험했는데 버텨냈잖아. 예? 지금 차트를 다시 지우면 여기 보이시죠? 어저께 이 5,000원 아래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어쨌든 이 5,000원 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직스의 5,000원 선이 우리 파마 차트에서는 12,000원 선입니다. 이 12,000원 선. 일단 여기까지는 로직스가 5,000원을 버텨준다면 여기까지는 좀 쫓아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이 10,000원 부근이나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다 하면서 저도 여기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진짜 뭐라죠? 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엄청난 일이라 하면은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약간의 그걸 줬죠. 동결을 하면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진짜 최대 2차례 더 올릴 수 있다. 예, 그걸 봤을 때는, 점도표를 봤을 때는 한 차례는 무조건 올릴 것 같다. 지금 요렇게 얘기가 되면서 점점 이 고금리의 어떤 시대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어제 발표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나
또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일, 뭐 러시아가 뭐 전략적 이제 핵무기를 사용했다. 예, 전략핵 이런 것들을 뭐 사용했다든지 핵무기를 사용했다든지 이게 소형 핵무기죠, 우리가 소형 핵무기를 사용했다든지 뭐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좀 굵직하게 우리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물론 소외주기는 합니다만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좀 지켜나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 추세선을 지키면서 12,000원 요 위로 이제 로직스가 먼저 진입한 이 선을 이제 파마에서는 12,000원이니까 여기를 파마도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10,000원 아래로는 이제 조금 떨어지기가 힘들어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분할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뭐 어제보다 80원 올라서 1330원이니까 그 100원 200원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들 나중에 이게 뭐 1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주가가 우리가 뭔가 뭐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제가 예상하듯이 진짜 200% 승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막 쭈글쭈글 하던 그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뭐 5만원대다. 만약에 나중에 만약이에요. 만약이라도 너무 기분 좋죠. 예. 5만원대다. 그러면 이 집 만원대에서 1200원, 1300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정말 추억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주가 5만원, 3만원, 예? 2만원도 막, 2만원대도 막 상상하기 힘들죠, 지금은. 예? 하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이랑은 좀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제가 과거에 장기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뭐 10,000원대에서 막 놀다가 이렇게 쭈글쭈글 이래 놀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됐어 주가가 막 예? 뭐 10만원 됐어. 그러면은 이 이제 10만원일 때 어떤 이제 주식 카페나 뭐 어디 뭐 모임 이 종목에 대한 모임이나 어디 아니면 종목 게시판 이런 데 가보면은 평단이 전부 다 진짜 무슨 뭐 8만 몇천 원, 9만 몇천 원, 뭐 이제 막 들어와서 10만원인 사람도 있고 나는 평단이 10,000원인데 나는 평단이 10,000원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몇 년을 들고 있었겠죠. 예, 셀트리온 때도 그랬고 예, DB 하이텍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엄청난 수익으로 저는 매도 시점을 못 알고 있을 때 예? 당연히 10,000원에서 10만원이면 10배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상되면 뭐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서 15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특정 시점부터는 매도 계획을 저는 보고 있다는 얘기. 왜? 내 평단은 10,000원이니까. 너희들 뭐 8만원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원대인데 10만 5천원 일하고 있는데 너희는 평단이 뭐 10만원 초반 9만원 후반대 뭐 8만원 후반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수익이 뭐 몇십 프로 남니 많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해서 매도 시점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 이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떻겠냐 이거죠, 기분이. 예.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라는 생각 안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한 번씩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늘 오늘 같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주식이 오늘 엄청 너무너무 잘 돼. 너무너무 잘 될 때 늘 오늘 같다. 늘 오늘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 늘 오늘처럼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안 되는데 1년 뒤에도 더 안 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뭐 파마가 약간 그렇죠. 파마가 지금 세월이 좀 흘렀는데 좀 그 세월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뭔가 매수하는 할 때 좀 버튼이 잘 안 눌러지고, 왜냐면 그 뭔가 성과가 없고 뭔가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부정적 의견 안 받고 긍정적 의견 받고 만약 승인 났다 치면은 주가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 있을 것 같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되더라도 각자의 어떤 그런 목표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되기만 되면 뭐 엄청난 주가 폭등을 예상하는 분들은,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물며 옛날에 제가 셀트리온 얘기도 한 번씩 하는데,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를 이제 승인 발표 나는 거죠. 그때 밤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새벽에 발표가 난 거예요. 그게 진짜 집에서 막 만세 부르고 막 난리 났어요. 저는 진짜. 왜? 진짜 내일 되면 이제 막 이제 나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 날라가.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다음날 뭔 일 있었어? 진짜 주가 움직임이 평소랑 아무 다른 게 없는 거야.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보낸 세월이 한 6개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램시마 발표가 났고 승인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얼척이 없었죠. 그래 계속 들고 있었죠. 어쨌든 예, 많이 실망했지만 어쨌든 들고 있었고, 또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또 계속 사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한 어떤 폭등의 어떤 그런 상상을 좀 자제하시고, 늘 주식은 투자하는 자세로 객관적일 수 없지만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이 추세선이 계속 이 추세선을 살리면서 지금 봉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하단 매물대의 상단이 많은 이 선과 추세선의 어떤 추이를 볼 때 이제 많은 아래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많은 조금 위에서 분할 매수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로직스가 5,000원대 위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파마도 로직스의 5,000원대 격인 12,000원 이 선에 후행해서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게 오늘 분석의 약간 포인트입니다. 투자 판단 하시는데 좀 참고하셔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어쨌든 그렇게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비안 분석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보시면 제가 이제 직전 영상에서 이번에 이 15달러를 돌파를 이번에는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이번에는 15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저점을 이제 최저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계속해서 터치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바로 못 뚫더라도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전 저점보다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뚫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살짝 전 저점보다는 좀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뒤에 15달러 또 슈팅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15달러 돌파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달러 아래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15달러 선 아래에서는 그냥 분할 매수를 해라.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내지 않고 빚내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둘 수 있는 돈으로 있다면 그냥 15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저께도 이제 15달러 또 뚫는가 하더니 살짝 엊그저께 내렸다가 다시 이제 어저께 또 다시 15달러를 또 걸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 15달러를 뚫어낸다면 다음 선은 어디다? 20달러다. 20달러. 여기가 다시 매물대가 되고 저항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15달러를 머지않아, 그렇게 머지않아서 15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일단 차트 분석이고, 지금 현재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금 원래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점점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조금 늘어진다. 이제 그러니까 짧게 팍 경기 침체 팍 왔다가 금방 끝내고 회복하기보다는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좀 질질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들이 조금 이제 시장 경제를 약간 벗어난 정책을 자꾸 펼치고, 자꾸 그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이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은행 연쇄 파산이 일어날 때도 그거를 대처하는 방안 자체가요, 결국에 또 돈을 풀어서 이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장 경제에서 좀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돈을 찍어내서 막아낼 거면 글로벌 위기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과거에도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다 모든 위기들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석유 파동이고 뭐고 간에 모든 것들을 다 돈 찍어내서 할 것 같으면 이거 자체가,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 쓰지 않았거든요. 시장 경제를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각국에서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지금 미국 금리가 훨씬 높죠. 지금 미국 금리가 5%대고 우리 한국의 금리가 3%대예요. 지금 외화 유출이 안 일어난다 하는데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외환이 쭉 빠져나가는 이런 외환 위기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을 뿐이지 외환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약간 무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도체 시장도 지금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버는 돈, 우리가 기름이나 이런 걸 사올 때 달러를 소비하는 것보다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달러가 어느 정도는 삐까삐까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게 틀어지면은 그냥 환율 폭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일시적으로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여 외화 유출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계속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화 보유액이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물론 여전히 괜찮은 수준의 외화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과거에 우리 정점을 찍었을 때 외화 보유액이 최고로 높았던 그런 정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화 보유액이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줄 겁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아주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배터리 업체들 제가 까는 영상, 배터리 업체를 까는 게 아니라 배터리 업체의 주가를 까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좋아요. 좋은데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팔아라고 지금은 팔 때다. 다시 그리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때 다시 고민을 하시든지 재진입을 하시든지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뭐 한 일주일 지났나 며칠 지난 뒤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죠. 예, 고점 대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길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완성차, 예, 전기차 완성업체들도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도 이겨낼 것이고 역사가 그랬듯이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그 이겨내는 기업들 중에 테슬라 외에는 리비안이 가장 유력하다. 가장 유력하고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리비안도 이제 수익 전환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가올 미래예요. 전기차 시대는 뭐 환경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 그냥 이제 우리 그냥 길바닥에 도로에 이제 굴러다니는 차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 다만 그 전기 수요, 지금은 전기차 어떤 그 뭐라 하죠? 시장 자체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이제 초기일 뿐이니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가 수요가 조금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전기차 시장이 온다면 그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전기도 약간 전기료도 가격이 달라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이게 수급과 공급 전기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을 잘 못 맞춘다면 전기료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 전기차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은 유지비인데 예, 유지비가 지금도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디젤보다도 뭐 디젤이랑 뭐 삐까삐까한 수준? 예, 디젤이랑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종전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전기차가 쌌지만 지금 전기료는 오르고 디젤이나 휘발유 값은 지금 내렸잖아요. 종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구온난화 뭐 약간 환경오염 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전기차를 사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내가 살지도 않을 그 먼 미래를 생각한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먼저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 이제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 거대한 미래의 그 거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 뭐 세제 혜택이 없더라도 전기차 가격 자체가 지금 높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지금은 수요가 별로 그렇게 안 크지만 나중에 되면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건데 그 전기 수요를 또 어떻게 감당하고 전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지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금 수반돼야 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혁신이고 뭔가 시대의 변화에는 반드시 과도기 같은 시기가 있죠. 예. 그 과도기 시기에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고, 예? 우리 옛날에 뭐 닷컴 열풍일 때도 다 자빠졌죠. 다 자빠지고, 이제 몇몇 업체가 살아남아서 뭐 다음이나, 그죠?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가 살아남았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 시장도 처음에는 막 너도 나도 우후죽순 막 생기지만 결국에는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근데 이 과도기도 그냥 일반적인 과도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았던 시장이 끝나고 하락기를 접어들고 경기 침체가 오고 원자재 상승이 오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도기, 이런 과도기를 지나면서 이제 좀 심약 기업들은 다 자빠지겠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서로 뭐 M&A를 하든, 예. 합병을 하든, 뭐, 어쨌든, 다 사라질 것이다. 몇몇만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리비안이 저는 테슬라는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그 테슬라에 이은 미국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리비안이 가장 확률적으로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 자본을 현금을 까먹고 빨리 그 흑자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좀 녹록치 않은 어떤 주변 환경, 뭐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부품 수급, 원자재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쉽지 않은 상황이면은 분명하고,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금 현재에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PBR이 1배 쪽이 1점 몇 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겁니다. 리비안의 자산 가치 딱 그만큼의 지금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그 자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노하우나 어떤 그 뭐 플랫폼 뭐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재산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뭐 그걸 제가 정확하게 뭐 산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대충 통합으로 생각했을 때 이보다는 훨씬 주가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달러 이때 걸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할 매수, 왜냐면 분할 매수는 제가 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15달러 안팎에서 좀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나스닥 100 대출된 거 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출되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미 리비안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듣보잡이 아니에요. 듣보잡이던 종목이 주가가 좀 오르고 주목받으면서 나스닥 100에 입성하는 것과 이미 이름이 알려진 종목, 전기차 하면은 떠오르는 대명사 같은 그런 이제 좀 브랜드 밸류가 이제는 있기 때문에 예? 리비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벗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기관들의 어떤 패시브 머니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뭐 전기차 완성차 뭐 섹터에 뭐 분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자금들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 뿐이지 절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예, 오히려 지금이 나스닥 100에 막 퇴출됐다 하고 뭐 경기 침체 온다 하고 뭐 이럴 때 아직은 여전히 적자잖아요.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다른 국내 주식,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드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야. 떨어질 때 사는 것이지, 오르고 슈팅 주고 난 뒤에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도, 다를 바가 없다. 미국 주식도. 어쨌든 지금 여전히 15달러에 걸치고 있는 이 현재에도, 매수해도 좋은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